각 테마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 그 두 번째 파트 2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졸리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테마형 ETF는 한 3개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거예요. 짧게 임팩트 있게. 자, 이어서 확인해볼 ETF,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관련한 ETF 중에서 LIT 확인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투자하는 종목 수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요. 국가별 투자 비중만 봐도 미국이 37%, 칠레가 14%, 또 우리나라도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LIT ETF는 리튬의 생산 기업부터 전기차 기업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투자의 업종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투자 비중의 40% 이상이 소재 업종이지만 산업재나 자유소비재 등도 각각 비중이 21%, 15%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리튬이나 2차 전지에 관련된 산업의 성장에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한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대형주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이 LIT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ETF는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ETF인데요. 이 ETF도 요즘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자주 나오네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고 있는 ETF ARKW 확인해 보시죠. 인터넷 사용의 빠른 확산에 의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인터넷 업종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 중에서 FDN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와 다른 점은 팡 등의 대표 인터넷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작다라는 점입니다. ARKW의 경우에는 각종 인프라나 서비스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테마를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커머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테마는 워낙에 최근에 뜨거웠던 테마인 만큼 ARKW에 포함된 기업들의 상당수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밸류에이션이 좀 안정적이고 인터넷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 팡 같은 종목들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새로운 신생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볼 ETF인데요. 세계 각종 인프라 시설 투자와 관련된 ETF로 IGF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각종 인프라 시설들에 투자하는 ETF, 바로 IGF인데요. 투자하는 종목 수는 약 75개 정도가 되고요.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이 약 40% 가까이 되고 그 이후로 캐나다가 11%, 호주가 약 10% 정도가 됩니다.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ETF인 만큼 당연히 유틸리티나 운송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이 ETF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ETF인데요. 과거 12개월 기준 ETF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약 2에서 3% 수준으로 사실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기가 단기 기준이고 시가 배당 수익률이 다소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은 꼭 고려해 두어야 할 요인입니다. IGF ETF는 개념상으로 장기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께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볼 ETF는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자주 언급했었던 관련 기업들이 많이 속한 그런 ETF입니다. 아이페이, IPAY ETF 함께 보시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나 전자상거래 규모가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급결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ETF, 바로 아이페이, IPAY ETF인데요. 이 ETF에 투자하는 분야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고 그 중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약 68% 정도 됩니다. 지급결제 시장의 큰 변화 속에서 관련한 ETF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페이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테마형 ETF로 아이페이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목별 투자 비중이 실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종목 수도 40여 개로 제한적이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아이페이는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급결제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하고는 싶은데 이 분야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소개해드릴 ETF는 ARKG라는 ETF입니다. 함께 보시죠. 유전자 치료, 바이오 정보학, 분자의학,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이러한 의학 부분에 있어서 혁신 기업들을 선별 투자하는 ETF입니다. 역시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크인베스트 ETF답게 운용 형태는 액티브형으로 운영이 되며 투자하는 종목 수도 40여 개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ARKG의 경우에는 특수한 테마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전체 투자 비중에서 소형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산업의 특성상 기업 가치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ARKG는 재무제표의 수치로 검증된 대형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형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나는 리스크를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권에 둘 만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ETF는요. 비디오 게임 관련한 ETF입니다. 티커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히어로, HERO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ETF는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비디오 게임 관련한 핵심 기업들, 또 e스포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 히어로가 투자하고 있는 범위는 전체 글로벌 시장이고요. 투자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 5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합니다. 히어로는 전체 투자 비중의 거의 80% 정도를 소프트웨어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게임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TF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ETF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히트맵이나 ETF 관련한 종목들 쭉 비교해보면서 보면은 뭐 이런 ETF도 있었어? 이런 테마도 있네 하는 ETF도 많을 텐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시장의 흐름, 그 속에서 어떤 ETF로 우리가 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자주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돈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